사랑에도 때가 있을까요? 25에 놓쳐버린 첫사랑이 40년이 지나 65의 문턱에서 다시 나타났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내를 잃고 홀로 서점을 지키던 정호, 그리고 남편을 떠나보내고 5년째 혼자 살아온 미영. 두 사람 사이에는 아직도 풀리지 않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40년 전 가족의 반대로 하지 못했던 고백, 그리고 평생을 가슴에 묻고 살았던 한마디 사랑한다. 오늘 그 말이 드디어 전해집니다. 하지만 세월이 만든 벽들이 쉽게 무너질까요? 자녀들의 반대, 세상의 시선, 그리고 무엇보다 죽은 배우자들에 대한 죄책감까지. 과연 이 두 사람은 마지막 사랑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로 들어가 볼까요? 정호는 65의 나이에도 여전히 단정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다. 아내를 잃은 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매일 아침 정장을 차려입고 작은 서점을 운영했다. 그에게 서점은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라 아내와 함께 꿈꾸던 공간이었다. 어느 가을 오후 단풍이 곱게 물든 거리에서 정호는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된다. 서점 문을 열고 들어온 여인은 미영이었다. 40년 전 첫사랑이었지만 가족의 반대로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녀였다. 정호야, 정말 너야? 미영의 목소리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따뜻했다. 정호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녀의 모습에서 젊은 시절의 그림자를 발견할 수 있었다. 미영이구나. 정말 오랜만이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기쁨과 그리움, 그리고 약간의 어색함이 뒤섞였다. 미영은 정호가 운영하는 서점을 둘러보았다. 책들 사이에서 풍기는 은은한 커피 향과 따뜻한 조명이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었다. 네가 항상 꿈꾸던 서점을 정말 열었구나. 그래, 아내와 함께 꿈꾸던 일이었어. 그런데 혼자 하게 됐지. 정호의 목소리에 슬픔이 배어 있었다. 미영은 그의 손에 결혼 반지가 없다는 것을 눈치챘다. 힘들었겠어. 처음엔 그랬지. 하지만 이제는 아내가 남겨준 이 공간에서 위안을 찾고 있어. 미영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다. 남편을 암으로 잃고 5년째 혼자 살고 있었다. 자녀들은 각자의 생활이 바빠 가끔씩만 안부를 물었다. 그날 이후 미영은 종종 서점을 찾았다. 책을 고르는 것도 있었지만 정호와의 대화가 더 큰 이유였다. 두 사람은 과거의 추억을 조심스럽게 꺼내며 현재의 삶을 나누었다. 기억나니? 대학교 도서관에서 함께 공부하던 시절. 당연히 기억하지. 네가 항상 문학 작품을 읽으면서 감동받아 하던 모습도. 미영은 부끄러워하며 웃었다. 4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녀는 정호에게 특별한 존재였다. 어느 날 저녁, 정호는 용기를 내어 제안했다. 시간 되면 같이 저녁이라도 할까? 오랜만에 예전 이야기도 나누고. 미영은 잠시 망설였다. 죽은 남편에 대한 죄책감과 새로운 시작에 대한 두려움이 교차했다. 좋아, 그러자. 두 사람의 만남은 점차 잦아졌다. 함께 전시회를 보러 가기도 하고 조용한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젊은 시절과는 다른 성숙하고 깊이 있는 대화들이었다. 미영아, 우리가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운명인가 봐. 40년 만에 다시 만나다니. 정호는 미영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그녀는 처음엔 놀랐지만 손을 빼지 않았다. 두 사람의 손은 주름이 늘었지만 서로에게 전해지는 온기는 여전히 따뜻했다. 미영아, 나 너와 함께 있으면 다시 살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나도 그래. 정호야,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감정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아. 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자녀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미영의 딸 수진이 어느 날 서점을 찾아왔다. 엄마, 정말 이러실 거예요? 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수진아, 엄마도 사람이야. 혼자 사는 게 얼마나 외로운지 너는 모를 거야. 그래도 나이를 생각해서. 미영은 딸의 말에 상처받았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사랑할 권리까지 포기해야 하는 걸까?
정우도 비슷한 상황이었다. 아들 민수가 전화를 걸어왔다. 아버지, 동네에서 소문이 다 났어요. 엄마 생각은 안 하세요? 민수야, 아빠도 외로워. 엄마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얼마나 힘든지. 그래도 체면이라는 게 있잖아요. 정우는 아들과의 통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다. 자녀들의 반대로 두 사람은 잠시 거리를 두게 되었다. 미영은 서점에 오지 않았고 정우는 매일 그녀를 기다렸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정우는 미영의 집으로 찾아갔다. 미영아, 우리가 왜 아이들 때문에 행복을 포기해야 해? 정호야, 나도 힘들어. 하지만 가족들이 상처받는 걸 보니 미영아,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 젊었을 때 한 번 놓쳤는데 또 놓칠 수는 없어. 정호의 간절한 마음이 미영에게 전해졌다. 그녀도 마음속으로는 같은 생각이었다. 그래, 정호야, 우리 용기 내자. 우리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 두 사람은 다시 만나기 시작했다. 이번엔 더욱 당당하게 그리고 진실된 마음으로 어느 늦은 저녁 정호의 집에서 함께 저녁을 준비하며 미영이 말했다. 정호야, 40년 전에 우리가 헤어질 때 하지 못했던 말이 있어. 뭔데? 사랑한다고. 정말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했어. 정호는 미영을 부드럽게 끌어안았다. 주름진 손으로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나도야, 미영아. 지금이라도 말할 수 있어서 다행이야. 사랑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깊은 키스를 나누었다. 젊은 시절의 열정과는 다른 깊고 성숙한 사랑의 표현이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함께 밤을 보냈다. 40년 만에 이루어진 사랑의 완성이었다. 서로의 몸에 새겨진 세월의 흔적들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으려 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자녀들도 점차 두 사람의 관계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수지는 어느 날 엄마에게 말했다. 엄마, 죄송해요. 엄마도 행복할 권리가 있는 건데. 괜찮아, 수진아. 네가 걱정되는 마음도 이해해. 민수도 아버지를 찾아와 사과했다. 아버지,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네요. 아버지가 행복하시면 저도 기뻐요. 1년 후 정우와 미영은 소박한 결혼식을 올렸다. 자녀들과 가까운 친구들이 축복해주는 가운데 두 사람은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 결혼식에서 정우는 말했다. 40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미영도 눈물을 글썽이며 답했다. 앞으로 남은 시간 함께 행복하게 보내요. 두 사람은 서점을 함께 운영하며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보냈다. 서점을 찾는 손님들에게는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걸 보여주시네요. 한 손님이 말했다. 그래요. 마음이 젊으면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해요. 미영이 웃으며 답했다. 저녁이면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산책을 했다. 석양이 지는 길을 걸으며 서로에게 기댔다. 미영아, 우리가 이렇게 행복할 줄 누가 알았겠어. 정호야, 포기하지 않아서 다행이야. 사랑은 기다려주는구나.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는 주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수 있고 과거의 상처도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을 서점 창가에 걸린 액자에는 두 사람의 결혼사진과 함께 글귀가 적혀 있었다. 사랑은 언제나 기다린다. 그리고 다시 시작된다. 가을 저녁, 노을이 지는 거리에서 두 사람은 여전히 손을 잡고 걸었다. 주름진 손이지만 서로에게 전해지는 온기는 여전히 따뜻했다. 그들의 사랑은 시간을 초월하여 영원히 계속될 것이었다. 사랑은 나이를 묻지 않습니다. 40년이라는 긴 시간도, 세상의 편견도, 심지어 우리 자신의 두려움도 진정한 사랑 앞에서는 모두 사라집니다. 정호와 미영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로맨스가 아닙니다. 인생의 황혼에서도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다는 용기였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가족과 화해하며 무엇보다 자신에게 솔직해질 수 있다는 희망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말할지도 모릅니다. 이제 나이가. 하지만 기억하세요. 마음이 젊으면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의 인생에도 아직 쓰이지 않은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사랑은 언제나 두 번째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그 기회는 바로 지금일지도 모르니까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주인공에게 힘찬 응원에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